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제가 이 추석 전에 추석 지으려고 김해에 좀 많이 있는데 서울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시장 보는데 따라가자 해서 갔더니 토란을 파는데 4kg에 3,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핏 얼마냐 그러니까 뭐 3,000원이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는데 이 3,000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13,000원을 잘못 들었나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다른 거하고 같이 사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3,000원입니다. 그거는 생산비는 그냥 운송비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래가지고 농사 어떻게 짓겠나.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마 중국산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산이든 아니든 토란 거 까난 거 그 4kg을 3,000원 받아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헐타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제대로 좀 농사 짓는 보람이 생길 수 있겠는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내는 것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태풍 때문에 어렵고 뭐 또 긴 장마 때문에 어렵고 특히 또 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문재인 정권의 말하면 국민 무시하는, 국민 모독하는 이런 실정 이것 때문에 정말 병이 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근데 너무 그래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저렇게나 잘못하면 할수록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본래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고 또 건불심리라는 말도 있고 또 태강이면 절입니다.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특히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강한 대등보는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 강량자, 부득기사, 제 수명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 한국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상적으로 임기 마치고 정말 참 국민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반드시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말이죠. 대통령 후반기 되면은 퇴임 후에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이 돼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 임기 끝나고 나면 처참한 상황에 처할 것 같으니까 온갖 지금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 강구한다고 됩니까? 그 방안 강구하는 것 때문에 처참하게 망하는 겁니다. 처참하게. 그 다음에 뉴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해수부 공무원 그 사람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해가지고 왜 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부당한 모함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나 고통의 나날을 좀 보내도록 하느냐 대통령께서 좀 이걸 좀 해결해 주시오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래도 언론에서는 보니까 진정성이 없다 그래도 비판을 많이 했던데 아직 그 편지가 정식으로 도착하기 전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좀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정말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근데 여러 가지 사족이 들어있어서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그것도 답변도 하겠다 그러고 하는데 제가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건
그나마도 좀 다행한 일인데, 제가 이걸 꺼내는 거는 이런 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도 서러운데 탈북자로 막 몰아가는 아무 증거도 제대로 없이, 제가 그 정부가 내세운 증거는요, 탈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탈북 아님을 증명하는 요소들이에요. 전부 다 탈북이 아님을 그런 증거를 내는데, 근데 여기에요, 이 아들 이거 편지 썼다고 해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 이 지지자들이 말하면 이른바 대깨문들이죠, 온갖 악플을 달고 있어요. 악질적인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거 좀 대통령한테 좀 하소연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게 뭐 지가 썼냐 아니냐, 또 그 내용도 보니까요, 자, 물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았겠죠, 조언을. 그러나 글 내용이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그 정도 써보도 남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또 자기가 써야 돼요. 남의 말 자꾸 듣고 쓰면 그요, 제대로 뜻이 표현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그 애가 썼어요. 근데 거기다가 악플을 때려서는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런 짓거리 안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악플 때는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역지사지 해야 된다고.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이른바 보수 세력들도 잘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경화 장관이 계속 말씀을 일으키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 남편이 미국에 다른 볼 일도 아니고 로또 사러 갔다. 도대체 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게? 로또 사러 갔다. 로또라는 게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 사치스러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로또 경기 타는 사람들, 뭐 어쨌든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나 타는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경기입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 하면서 한창 잘 나갈 때 그 로또 탔지 않습니까? 로또. 근데 그 로또 사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러나 이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이 광경화 외무부 장관은 외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 장수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지금 이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 지금 3년 반 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최장수 지금 장관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장관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이래 오래 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있으나마나한 장관이기 때문에 오래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 사람도 있으나마나.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사람도 있으나마나요.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 업무, 보건복지 업무, 국토교통 업무, 그럼 뭐 장관이 안 하고 그럼 아무도 안 하느냐? 하죠. 누가 하느냐? 청와대가 하는 거예요. 청와대의 참모진들이 볼 때 장관이 무능할수록 청와대 참모진들 저거 할 일이 많고 저거 권한이 세지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이거 헌법이 아닙니다. 헌법상 외무행정이나 보건복지행정이나 국토교통행정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비서일 뿐이에요. 비서일, 비서실장, 무슨 수석보좌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비서일 뿐이고, 그 집행은 대통령을 통해서 장관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무능한 사람들, 무능한 거 더하기,
국민의 지탄이 많을수록 이거 오기 때문에 그 이제 김현미 장관 같은 거 계속 이 주택정책 잘못한다 하니까 오기로만 버티는 게 아닌가 싶어. 오기로. 이래가 이 나라 되겠습니까 이게? 그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수록 그 장관직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하는 정권. 이런 국정운영 가지고 어떻게 국정운영이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런 정권입니다. 근데 그걸 총체적으로는 대통령이 무능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여기 문재인 대통령은 문외인이거든. 문외. 내가 없는 사람이거든. 자기가 없는 사람이거든. 참모들한테 다 놀아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번에 이 해수부 공무원 실종 기살 사건에 대해서도 그 회의에 뭐 외교부 장관은 참석도 안 했다는 거니까. 저도 사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이런 이 실종 사건에 해상 사고가 생기면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조치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네요. 그 조치해야 될 그 주무장관이요. 회의에 있는 줄도 모르고 국회에서 답변하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았냐? 언론 보도 보고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사건의 그 실체는 뭐냐면 실종, 그 다음에 표류, 북한 인근에 가가지고 북한 군인에 의해서 사살되고 저는 그 소각된 것도 시신이 소각된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발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왜 나중에 도망가려고 그래서 6시 북한 군인이 이걸 알고 나서 발견하고 나서 6시간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6시간 10분입니다. 3시 30분에 발견돼 가지고 9시 40분에 사살한 거예요. 6시간 동안에 그 북한 상부에 보고를 하니까 사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살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실제로 사살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사살한 게 아니고 도망가라 그래서 쏘았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통지문이라는 걸 보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랬어요. 이 왜 이랬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그 통지문 발표되자마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제 내가 부산 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 추론이 딱 자기들이 볼 때 맞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지금 국회가 뭐 국정감사 한다는데 제 이 방송 좀 듣고 제대로 좀 이걸 참조해서 좀 질문하기도 바랍니다. 왜 그 통지문을 보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랬겠어요? 사실은요, 북한이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그 통지문을 보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왜? 누가 남한에서 뭐 하나 표류해 왔는데 잡아라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그래서 그 수칙에 의해서 사살했고 그 뭐 부유물 있길래 그거는 그 뭐 바다 속에 온 게 뭐 코로나 균을 달고 왔겠습니까만 이쪽에 또 불빛을 바닥하고 하니까 또 불빛을 저가 또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유물 소각했을 뿐이다.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북한에서 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왜 보냅니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냄으로써 북한에서 뭐가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유죄를 만드는 거예요. 거짓을 왜 하겠습니까? 더더욱 또 이쪽에서
북한을 굉장히 규탄했지 않습니까? 야만적 행위라고. 그랬으면 더 그렇지 않고 통지문에 나와 있었어요. 왜 전혀 우리가 시신을 일부러 사살해가지고 불태운 것도 아닌데 너가 왜 이렇게 우리를 모함하느냐 이런 말도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전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이거 잘못했다 하겠습니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돈 받아먹고 한 거란 말이야. 돈 갖다 주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말하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사과문이거든요. 말은 통지문이지만 사과문을 왜 보내겠어요? 국민 여러분, 제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처럼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 사건은 이처럼 이 북한 정권이 말하자면 남한과의 관계를 사실은 격화시키기 위해서 사살해가지고 시신 불태우고 막 이래 했는데 돈 갖다 주고가지고 이게 엉뚱하게 이제 사과문에 이렇게 오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남북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습니다. 평화가 정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평화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사야죠. 저는 만약에 돈 주고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저는 돈 써서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평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초래하는 요소입니다. 즉 남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북한 정권을 강화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평화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해수부 공무원의 이 말하자면 억울한 죽음도 제대로 이걸 해원할 원한을 풀어줄 그런 자세도 안 돼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풀기는 그냥 오히려 그냥 더 그냥 모함이나 하고 앉아있습니다. 이런 정권 정말 끝장내야 되고 끝장내기 위해서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